브로콜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사장님? 브로콜리는 이제 검은 무늬병, 검은 점병. 그게 브로콜리 재배할 때 많이 문제가 되는 병인가요? 예. 환경적인 조건이 잘 맞게 돼버리면 굉장히 크게 발병되는 병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제 곰팡이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검은 무늬병, 그리고 세균 때문에 발생되는 검은 썩은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사장님? 브로콜리는 이제 검은 무늬병, 검은 점병. 그게 브로콜리 재배할 때 많이 문제가 되는 병인가요? 예. 거기는 그럼 어떤 거를 처리하신 거예요, 사장님? 시나노하고 시나노, 그다음에 그 팔파레, 88에 그다음에 일반 그 살균제, 살균제. 그다음에 살충제 이렇게 해서 거의 했죠.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살균제는 잘 치실 것 같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방제가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88에하고 시나노를 섞으신. 예. 여기 브로콜리 농장은 좀 멀리 가야 됩니다. 멀리? 네. 그건 저희가 내일 따로 이렇게 한번 찍을게요, 사장님. 그러면.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재배 기간 중에 곰팡이병하고 세균병이 거의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적인 조건이 잘 맞게 돼버리면 굉장히 크게 발병되는 병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제 곰팡이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검은 무늬병, 그리고 세균 때문에 발생되는 검은 썩은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무늬병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흔한 균 중에 하나인 알타나리아라고 하는 균 때문에 발병을 하게 되고요. 검은 썩은병 자체도 잔토모나스라고 하는 얘도 굉장히 이런 흔하게 발병되는 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병이 발생이 되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검은 썩은병, 검은 무늬병이 동시에 굉장히 많이 제주도에서 발병된 것으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계속 따뜻했어요. 네. 네, 따뜻하고 그리고 또 습도도 좀 높았기 때문에, 특히나 가을 들어가지고 그런 일조 조건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습하고 따뜻한 기온이 아무래도 곰팡이, 세균 모두에게 적합한 기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심하게 발생됐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률이 현저히 적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88에하고 시나노라는 제품을 써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 병에도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방제는 농약을 가지고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분들도 전부 다 농약을 써서 방제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꽃 양배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록된 제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계통의 약을 연용해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어떻게 생각하면은 작용 기작이 좋은 농약들이 사실 아직 등록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균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항생제 종류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가스가마이신이나 스트랩토마이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옥솔린산 정도, 요 정도를 가지고 이제 교후에서 살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농가분들은 그 제품 상표만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셔서 다른 약이겠거니 하고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원료 물질을 보면 거의 유사 계통의 비슷한 제품들을 많이 쓰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항성 같은, 특히나 세균병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런 거 발현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순간 약이 효과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요. 저희 제품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 특히나 88의 시나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세균도 잡아주고 곰팡이도 잡아주는 역할을 두 가지 제품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작은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나요. 88회 같은 경우에는 좀 정식 초기부터 꾸준히 들어가서 미생물이 이런 작물의 옆에서 버틸 수 있게끔 옆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본인들 미생물이 생존을 하기 위한 바이오필름을 만들게 되고요. 이런 바이오필름은 외부에 있는 다른 균들이 들어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작물에 대해서 병에 대한 저항성을 올려주는 ISR 기작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균병에 대해서는 이런 저항성 높이는 기작으로서 이런 효과를 내는 거고요.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필름으로 코팅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나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개발된 시나노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그냥
단순한 식물성 추출물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원료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히나 유효 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나몬 알데하이드라는 그 원료 효과를 내는 그 유효 물질을 저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QC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원료 물질 자체도 저희가 유수의 그런 교수님들과 함께 최소 나노 단위까지 숫자를 줄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몬이나 아니면은 시트로넬라 추출물 두 가지 합쳐진 게 저희 시나노라는 제품인데, 요 두 가지 다 살충제 쪽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추출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나노 단계까지 끌어내려서 이 사이즈를 작게 원료 물질, 효과 물질을 작게 만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곰팡이나 세균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단위까지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효과를 테스트를 해보면은 곰팡이에 자라는 이런 균사가 정말 터지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세균도 마찬가지로 얘가 하나씩 이렇게 터져버리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런 세포벽이나 이런 쪽에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정말 약간 농약과 유사한 형태의 이런 작용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노와 88A가 동시에 접목을 하게 되게 되면 88A 같은 경우는 예방적으로 작물을 조금 더 강하게 키워주면서 바이오필름이라는 보호막을 형성을 해주고, 시나노 같은 경우에는 균이 이미 들어오거나 균이 자라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 일반 방제를 했던 농가들 대비하면 훨씬 더 깨끗하게 올해같이 병 많이 나오는 해에도 정말 병 거의 없거든요. 이런 형태를 저희가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 번도 안 왔었다고 했었던 분도 네. 올해는 왔더라고. 아, 올해는? 그 형님도 자기 농사 잘 짓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네. 예,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저랑 같은 약 한번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 안 썼어요. 저랑 같은 걸. 근데 이번에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자기 저 검은 무늬병 왔다고, 이제 수확 못할 것 같다고. 사장님이 선택과 판단을 되게 잘하시네요, 그러면은. 그런 운빨은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드론으로 처리하신 거고, 예, 전부 드론. 드론 효과를 충분히 보신 거고. 예. 저는 방제를 할 때 낮에는 안 합니다. 그냥 밤이나 늦은 밤이나 아침 이른 새벽이나 약간 물기 있을 때, 또 세다 보니까 네네. 물기가 있으면 그게 끼에 그 약이 묻으면 저는 그게 약물이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 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비 온 다음에도 바로 해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드론 한 지가 한 6년 7년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저는 드론 효과를 봤어요. 아, 드론을 맨 처음부터. 저는 이제 제초제를 쳐보니까 네. 미세하게 나가는데도 제초 효과가 충분히 받더라고요. 그럼 이건 당연히 다른 것도 되는 거 아니냐. 그치. 예,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